자, 두 번째 주전부리 테슬라. 1분기 어닝 쇼크 기록한 테슬라. 2분기는 달릴까? 1분기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까? 왜냐면 주가 생각하면 쭉쭉 올라와 주는 거 보면 까먹으신 거죠? 쇼크 기록했나? 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가가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부분별 분기 매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 6시쯤? 5시쯤? 그쯤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분기 실적이고요. 이미 벌써 인도 차량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차를 팔았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좀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마진이 줄어들었을까? 이렇게 키포인트를 잡아서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최근 몇 일간 목표 주가 변경이 쇄도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좀 내렸죠. 테슬라 목표 주가. 이런 거 봤을 때 테슬라 실적 주목해야 된다. O.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별 영향 없을 거다. X.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이야, 재밌습니다. 김 대표님은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핀포인트들을 딱딱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질문이 바뀌었네요, 그 사이에. 그렇습니까? 네, 아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중요하지만 이번 실적 자체가 주가를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게 더 그래서 좀 그렇게 들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실적은 당연히 테슬라니까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제 기반을 쌓고 있는 우리 2차 전지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를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중요하죠. 이 가이드가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번 실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매출 그러니까 자체는 인도량은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격을 한번 인하했다가 모델별로 또 올렸다가 하는 이런 몇 차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P가 흔들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매출 총 이익률은 줄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영향을 받을까요? 전혀 영향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바라보고 있는 측면들은 이제 전기차를 통해서 나가는 국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Q만 본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확장세로 나간다. 근데 지금 드디어 인류의 숙제인 사이버 트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이버 트럭.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상당히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포드하고 GM이 주가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진짜 나오네. 왜냐면 이게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픽업 트럭에 대한 환상과 픽업 트럭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청 많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에 변화가 나오게 됐을 때 흐름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앞으로 입지는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쪽에 대한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또 Q의 확대를 또 하나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Q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레벨업 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지금 1회 충전해서 805km 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배터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요하게 되겠죠. 이거 다 누가 합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당연히 국내 업체들에 대한 큐의 확장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나 2차 전지 쪽은 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뭐 포드랑 GM 자체가 픽업 트럭 미국 시장에서 80% 이상 절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이버 트럭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테슬라 쪽에서 그런 픽업 트럭의 배터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주연 대표님은 X를 들어주셨어요. 네. 아니다. 실적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 혹시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컨퍼런스 콜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네네네. 역시나 뭐 실적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약간 우리가 좀 맛을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뭐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P는 좀 내려갔고 Q는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P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다. 뭐 OPM이 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뭐 불안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제 생각에는 이제 판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인도 차량들이 늘었기 때문에 전년 뭐 동기 대비해서 83%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프라이스를 낮춘 부분은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테슬라는 테슬라 내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마켓쉐어를 크게 가져가서 추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플랫폼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새로운 매출처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가격을 더 낮춰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대기아 자동차 뭐 영업이익률 해봐야 9%. 9%. 그죠?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19%였거든요, 테슬라가. 좀 많이 더 내려왔더라고요. 많이 내려왔다. 지금 그걸로 15%.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뭐 나오는 얘기들 보면 17%는 지켜야 된다. 요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못 지키면 주가가 빠질 거다. 지금 이제 하방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 논리인데, 예. 뭐 저는 빅피처를 봤을 때 별 큰 영향은 주가에는 좀 생길 수 있겠지만 예. 내릴 때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마켓시어를 크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걷어들이는 수익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생태계를 잡아먹겠다는 목표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요거 이제 언제 대량 생산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고 또 슈퍼차저 이슈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슈퍼차저. 그거 이제 다 모든 기업들이 다 쓰기로 했으니까 요거 이제 확대를 얼마나 할 거냐, 그다음에 매출의 기여도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완성 자율주행 시점.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좀 움직임이 좋은데 아마 요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플랫폼 기업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 요게 일단 이루어져야지. 예. 그래 사람들한테 돈 받고 돈 내라, 매달 내라, 구독료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팔로우업 하는 추후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왕금반지님께서 지난번 박 작가님 출연 이후로 구독, 좋아요입니다 말씀을 하셔서 테슬라가 저희를 눈여겨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전기차도 만들고 가장 중요하게 2차 전지도 만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박순혁 작가님이 나오셔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실 때는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쓰고 가격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수적인 입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는 것 자체, 마진율 포기하는 것 자체가 안 팔려서 안 좋아서 라고 말씀을 하시고 완전 자율주행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 그렇죠. 제가 이러면은 약간 서로 의견이 다른 건데 존중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을 찾고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면서 생태계를 잡아먹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중국산 배터리를 더 많이 쓸 수가 있나라는 생각. 그때 나와서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중국산을 써도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자기네 이미지를 중국산을 쓰면서 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한계가 있을 텐데 예. 그걸 가지고 우리 테슬라야라고 계속 나갈 수가 있을까요? 못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를 브랜드를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800km 이상 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또 앞으로 계속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중국산 배터리로 그걸 써서 맞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그러면 거기서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저가용 쪽에서는 저가용으로 또 보급형 쪽으로는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 차원이 다르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것도 아마 조만간 보여줄 게 테슬라도 모델이 좀 더 다변화될 겁니다. 예. 그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과 아닌 것들은 또 차별화를 두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중국 쪽에서 만약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 아닌 쪽은 이쪽 생각하게 되면 아마 그것도 테슬라의 전략에 세분화된 쪽에서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세그먼트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뭐 어떻게 테슬라가 좀 앞서 있는 거는 맞고 완전 자율주행도 코앞으로 좀 다가왔다고 봐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이제 현대차 쪽에 이제 경영지원실 뭐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자율주행에서 정말 엄청난 상당한 레벨 3 이상의 그런 기술들을 어느 정도는 좀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처 간의 뭐 여러 가지 좀 조율로 인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다. G90도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레벨 3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 자율주행을 좀 미래를 밝게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주식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삽니다. 어.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안 나올지 어떨지는 몰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는 성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개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편안해요.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 그 가능성에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류를 측정한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특히나 딱 정해져 있는 PBR이나 PER이나 요것만 딱 놓고 본다라면 쉽겠지만 수학적으로 되겠지만 뭐 그걸로 주가가 다 계산이 되면 저평가된 종목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기업, 뭐 옛날에는 뭐 보물선 찾는다면 주가가 10배 올라가고 했던 그런 일도 있는데 자율주행, 완성 자율주행 한다고 해서 뭐 못 올라갈 이유는 어디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완성도 뭐 이런 얘기도 기술적인 이야기도 해줬으면 좋겠고 좀 기대하는 입장에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박순혁 작가님한테 딴지 거는 거 아니고 네. 같은 앞으로 어떤 꿈을 꾸느냐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사람이라서 그래요. 사람이었어. 네. 근데 아무리 자율주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애들 맞죠? 타고 있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막연한 불안감들은 당연하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80년대 나온 드라마들, SF 드라마 보면요. 키트 그때 벌써 태블릿 PC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맞죠. 네. 쓰고 있죠. 그게 지금 다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모르는 화상통화하고. 일입니다. 예, 기술 발전은 뭐.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발표 앞두고 담아볼 관련주는 김민수 대표님은 우리산업 맞으시죠? 네. 우리산업 목표가 32,000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은 DIC 목표가를 10,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